다음에는 현장에 계신 언론인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단상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러면 언론인께서 질문 전에 질문하실 의원님과 언론사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범 부장님. 네. CNB뉴스연합의 최종현 기자입니다.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장님, 임채동 상근위원장님, 박성수 교환위원장님 세 분께 각각 질의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그 의정 같은 거 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번에 국감이라든지 우리 그 행안위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안전으로부터 좀 안전한 곳인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우리 그 화재로부터의 안전은 전국에서 최하위예요. 5등급이에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최하위 5등급입니다. 또 생활안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5등급 최하위예요.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가 이렇게 최하위로 지속적으로 연 3년 동안 17년부터 19년까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시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철규 위원장님한테 먼저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생활안전지수가 5등급이라고. 지금 그 우리 그 예정지인의 신도시의 그 아파트들이 전부 다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아파트들의 그 볼 수 없는 게 뭐냐, 그 AED라고 하는 그 자동 그 심장 그 충격기 있잖아요. 이게. 그게 지금 설치 안 된 들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유사시에 이게 사람의 목숨을 갖다가 지켜낼 수 있는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위원장님께 질의하는데 각 아파트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한 대씩은 이거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갖다 만드실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고요. 두 번째 이제 상근 의원의 이제 임채동 위원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 관내에는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도 안전이지만 안전도 진짜 문제가 많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그 지역에서 외지 업체들이 전부 다 와서 공사를 해서 돈을 다 벌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이게. 하다못해 네미콘 회사도 대전과 공주와 청주에서 다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도 조례로 막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주시고요. 세 번째 이제 교환위 그 박성수 위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화재 우리 차정우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세종시 아파트 지금 옥상에 가보면요 옥상문 다 걸어 잡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조건 하에 그렇습니다. 이거 전부 다 위법인 거 뻔히 알고 있으시죠? 이거 부분 언제 이럴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오늘 이번에 그 우리 위원장님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네. 준비된 의원님부터 먼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최재균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저희가 지난 17년부터 19년까지 그 화재라든지 교통사고, 생활안전지수 등에 있어서 그 최저 등급을 받고 있는 건 굉장히 아쉬운 상황인 거고요. 시장께서도 시민이 안전한 그 안전도시, 국제안전도시 인증까지 받은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비추어 볼 때 이런 지적은 굉장히 뼈아픈 그런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저희 의회가 얼마나 그러면은 그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냐라고 했을 때 또 한번 그 저희가 반성을 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저와 관련된 부분이 저희 상임위와 관련된 부분이요. 화재 시에 대피 공간이 좀 부족하고 특히나 옥상문을 걸어 잠궈서 추후 화재 발생 시에 그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저희가 그 다른 안전사고 때문에 일단 문을 좀 걸어 잠그고 있는데 아파트 구조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중층 공간에 필로티 공간을 마련한 이유도 고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마련되어 있고요. 다만 거기도 지금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등 이런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다만 그 지난번 울산 사고에서도 보듯이 중층 필로티 공간이 화재 대피 공간으로서 유용하게 활용된 만큼 저희도 그 관련 법률을 좀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조례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좀 답변하기 전에 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1월 13일에 본회의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11월 13일은 자료 수집을 위해서 본회의가 없고요. 11월 12일 날 시정 질문 하루만 있습니다. 그 6페이지에 보시면은 13일은 본회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4차까지만 있는 겁니다. 원래 5차로 되어 있는데 본회의는 4차까지만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관련해서 말씀드릴 유철기 의원입니다. 우리 우선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심장 충격비가 필요한 것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전문적인 내용까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 저희들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생각지 않게 이런 걸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내용은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대로만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심장 충격기는 보면 큰 건물 같은데 이제 하나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실제 있을 때도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도 이제 아파트 전체에 지금 현재 있는 것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는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제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내용 자체가요. 보건복지 쪽에서 이걸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보면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한 대 가지고서는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채워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한 대당을 놔줘야만이 요즘에는 그 다 충격기 관리 또는 사용 방법 다들 알고 있어요. 여기. 그 안에 전부 다 사용 설명서가 있어갖고 패드 붙이기만 하고 눌러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아직까지도 지금 설치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필요성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를 하는데 규모라든가 이 내용 정도는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확인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갑작스러운 질문이라서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관내 업체가 아닌 이제 외부에서 세종시에 와서 수익을 창출하고 좀 이런 이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 경제도 좀 많이 치워버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위원장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세종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인데요. 최근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제8조 2항에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6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50%였는데 60%로 이렇게 상향을 했거든요. 그 말씀 주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어떤 입찰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호를 하면 좋은데요. 이게 국가계약법이랑 지방계약법에 좀 제한이 있어가지고 조례로 담는 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걸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한번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잠깐. 장 본부장님. 추가적으로 그 다른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그 새만금 공사를 하는 그 전라북도 있죠. 전라북도에서는 그 지역에 못이 조금 모자라서 외부에서 사수 들어갔어요. 그거를 아는 시민들이 그 업체 공사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된 판단이나 아니면은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행복처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입찰할 때 지역업체를 갖다 같이 홍수심을 엮어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이런 거 같이 만들어줘야 이 지역업체들 살아나가지. 영세업체들 언제 이거 살릴 겁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갔고요. 조례에 담는 거는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좀 지역 내에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좀 힘들지 않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전일보 장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회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짤막하게 요 뒤에 계신 뭐 뉴시스나 몇몇 분 질문을 좀 통합을 했어요.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이제 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분 같은데 조금 아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민사회단체하고 여러 군데서 최근 세종시 의회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 내용을 생략하고요. 지난달에 의장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 개최해서 의결을 했고 또 공식적인 발언 아니지만은 인사 발언을 통해서 사과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수사 결과는 차치하고 윤리특위를 구성이 되어 있는데 9명이죠 지금. 근데 같은 식구라서 좀 제기를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이라든가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4개 중에서 2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시의회에서 만들 의향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이번 자리를 통해서 언론 브리핑이니까 공식 입장을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안 관련해서 이제 간단한 질문인데요. 추경 예산은 패스하고 본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시의회에서는 세종시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좀 악화되다 보니까 이쪽 예산을 빼서 저쪽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깎는 거 위주로 돌리는 위주로 했는데 세입 부분에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라 안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운데 시의회 차원에서 그런 걸 주문할 생각이 없는지가 두 번째 질문이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세종시 부동산이 굉장히 열풍을 넘어서 광풍 수준이에요. 원인은 둘째치고 공무원 특공 제도라든가 그동안 행복청이나 그 승인 권한이 시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형평성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종시에 사는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시의회가 그 시민의 대변자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서 집행부가 됐든 행복청이 됐든 그 안을 마련해 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 세 가지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이태원입니다. 먼저 최근에 의회 관련돼서 여러 이제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등과 관련해서
역시도 입장을 제시한 바는 있고요. 어쨌든 질문의 핵심 요지는 그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그 말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번 회기에 저희가 세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정례 안에 조례 개정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고 그에 따라서 조속히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의 지방세수 부족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 역시도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갈수록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관리 비용이라든지 해야 할 사업비의 성격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로 이제 세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데요. 저 역시도 다양한 방법들 의견을 통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업에서 나오는 그 세입 구조가 상당수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 시는 아직 그런 여건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조성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조기에 좀 확공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우리 시민들의 그 불이익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현장의 적극적인 좀 이런 청취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그 방안 마련과 또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은 오늘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에게 주시고 또 그런 의견들이 저의회에서 여러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면 그 역시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간단하게 답변해요. 1번에 대한 보충 질의 하나 할게요. 네, 말씀 주십시오. 자문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네. 구성 비율이라든가 어디까지 참여시킬 건지 그런 구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한 가지 놓친 거는 네. 의회 의장 입장이 아니고요. 세종시 의회 입장을 갖다 한 번 정도 최근에 논란이 됐던 거에서 표명을 하실 의향이 없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의장이 개인이 아니고요. 저는 본인 씨의 그 입장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에서 말씀드리면요. 네. 한 가지는 저기 윤리 심사위원회 구성 그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1년에 이루어진 시민사회단체 사퇴하라 별 얘기 다 있잖아요. 세종시 의회의 전체적인 입장이 있잖아요. 그 입장을 여쭤보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입장이 있다면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먼저 첫 번째 위원회 관련돼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종시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는 그 개정안을 마련을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말씀드리고 이 역할은 저희 시의회가 보면 세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안에는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또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그 우선적으로 구성하고 이 자문위원회에서 그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역할도 좀 같이 좀 수행하는 방안으로 현재 논의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구성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세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보면 그 자문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된 공정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임명을 하기보다는 각 그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이병희 국장님. 예, 세종방송 이병기 기자입니다. 먼저 임태성 위원장님께 말씀을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앞서 다른 기자분께서 질문하셨는데 하도급률 같은 경우에는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로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참고로 요즘 사회적 공헌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조례로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많은 기업들이 이쪽 특히 신도시 지역에서 개발을 하면서 건축, 특히 이제 공동주택을 하면서 많은 이득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반면에 사실 우리가 쭉 지켜보면 그만큼 얼마만큼의 옆프로를 내놔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윤리의식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지역 건설사들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가능한 부분인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유철기 위원장님께는요. 지금 노정현 의원께서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 관련된 조례 개정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난 요 직전 의회에서 거론됐던 그 부분인지요. 예를 들어서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세종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이라고 했지만 그럼 세종에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이걸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때 대상자가 한 분이었다는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세종에서 발생한 지역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한 거를 챙기겠다는 건지 아니면 거주자 위주로 딴 지역에서 민주화운동 공헌자인데 세종 시민이 됐어요. 이 부분을 챙겨주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의장님께는 앞서도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지만 지금 사실 시민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대전시와 상생협력을 맺었습니다. 서태종 시장이 오셔가지고 그게 화요일이었고 그 이틀 전에 일요일날 대전시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조승래 의원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기부 세종 이전 관련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고 이틀 뒤에 서태종 시장 통해서 조례안 개정된 게 나왔죠. 그 내용을 보면 조승래 의원이 특별시법 개정안을 낸 걸 보면 법무부와 또 여가부는 세종시로 또 중기부는 대전시로 한다라는 걸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혼란스럽냐면 거기에 11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물론 국회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전시 의원 외에 한 4분 정도가 더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행정시도나 관련돼서 공조를 같이 관련된 법의 공조를 같이 대전시 의원들도 했단 말이죠. 근데 반면에 지금 이제 우리 시 소속 지역구를 갖고 계신 강 의원님이나 홍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 이전에 두 의원들이 또 관련법 개정안을 냈을 때는 대전시 의원들은 거의 다 동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좀 길어졌지만 시장님은 이춘희 시장님은 중기부 관련된 부분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예, 의회에서의 입장을 간단하게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의장님께 중기부 세종 이전 관련해서 그리고 조승래 의원이 실효성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법안이라고 보는지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먼저 준비된 의원님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사회적 공헌을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대형 건설사들이 세종시에 와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세종시의 어떤 공헌 없이 그 건설사에 있는 본사가 있는 그 지방에 가서 막 공헌을 하고 하는 것들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뭔가 이제 좀 유기적인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잘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규제나 제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관이 아닌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세종시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집행부에서 좀 건설사에 좀 유기적으로 관계를 잘 맺고 좀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도록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필요성이 있다는 예, 말씀.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세종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유철 위원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십니다. 보면 지금 이번 개정하려는 내용은요. 세종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현 조례는 가지고 있는데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민주화운동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일어나지 않는 전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항도 우리 시에서 관련해서 관련 기념 사업을 하거나 할 수 있게끔 그걸 확대시킨 내용입니다. 한 가지 보완 질문을 할게요. 네. 이 민주화운동에 관해서는 예. 예를 들면 국가가 필요한 부분은 국가적인 기념일이나 이걸로 해서 기념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외의 것은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지금 제가 이걸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건데 우리 이병기 국장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지역 제한을 없앴다는 것이 그 기념회만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유공자에 대한 예우나 뭐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표현하는 내용은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우리 시에서 발생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하고 기념하고 할 수 있는 활동이었는데 그것을 전국적인 어디에서 있던 그런 민주화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 시민들이 반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더 한 것은요. 왜 여쭤보잖아요. 뭐냐면 필요한 거 중요한 민주화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 기념일로 지정을 해서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보다 상위법적인 조례에서 이걸 정리를 한단 말이죠. 근데 굳이 그걸 뭐 제한을 국한을 했다 안 했다라고 해서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한다는 거는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념 사업에 사람이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념일날 기념식을 하는 거는 예.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면 하잖아요. 예. 그건 지역 제한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어차피 조례보다는 상위법이고 그게 예. 그렇죠? 뭐 대통령령이나 이런 걸로 지정이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여쭤보는 건데 이게 과연 사람에 관한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5.18 유공자가 세종에 와서 살고 있는데 네. 이 사람에 관해서 예우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부분이 포함이 되는 건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입니다. 그걸 세종시에서 거주하고 아니, 계신 그러니까 분이라면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역 제한을 폐지한다고 아까 단순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거든요. 예. 국가 기념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알아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냥 행사만 하면 돼요. 예. 그렇죠? 예. 우리 시에서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네. 여기에 해당돼서 하도록 그렇게 대상을 넓혔다는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 하나 저 추가적으로 물어보면 아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5.18 때문에 광주에서 지금 그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명단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받고 여기서 받고 이중적으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중수혜라든가 이 문제는 차원이 좀 다른 것으로 아니 좀 거기 접근을 아니 해주시는 그러니까 게 그쪽에서는 그 전에 살고 거주하고 있던 그 지역에서는 그게 없어져야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중적으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예, 그러니까 이중수혜가 한다든가 이거는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의장님. 네, 제가 말씀 주신 중기부 뭐 관련돼서 네, 제가 이 자리에서 풀어줘서 답변하기에 좀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분명하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정말 정부, 국가 차원에서 정부 부처의 배치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걸 좀 중심을 잡고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세종에서는 당연히 세종으로 오십시오. 대전에서는 떠나면 안 됩니다. 이런 어떤 지역 간의 그 논란의 불씨를 채울 것이 아니고 분명 이 충청권의 상생이라고 하는 부분 대전과 인근 지역과 충남과 충북과 함께할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이렇게밖에 좀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한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승환 본부장님. 예, 그 의장님 올라오신 김에 예, 추가 질문 아까 나온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시민들이 지금 많이 관심 있는 부분이다 보고 오늘 언론 브리핑 자리고 의장님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라 이제 비슷한 질문이 계속 나오긴 하는데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그 윤리특위 관련해서 처음부터 징계가 아닌 그 윤리 쪽으로 방향이 포커스가 맞춰져 갖고 처음부터 이제 징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라는 이제 시민들 소리가 나오고요. 실제로 이제 경고 조치만으로 끝나고 그다음에 뭐 의장님을 포함해서 나머지 한 분 같은 경우도 뭐 수사 결과가 끝난 다음에 입장을 표명하거나 특위를 진행하겠다, 뭐 징계를 내리겠다, 뭐 이런 이제 방침이신 것 같은데 특히 뭐 수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뭐 사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심각하거나 그러면 얼마든지 특위를 할 수 있는 건데. 처음부터 징계가 아니고 윤리에 초점이 맞춘 그 뭐 윤리특위는 별도이긴 하지만 손희수 위원장이 계시지만 별도로 처음부터 방향성이 정해졌다고 저희는 이제 약간 보는 면이 있거든요. 징계에 관심이 없고 그냥 뭔가 하긴 해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윤리특위라도 하자 해서 이제 뭐 진행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뭐 수사를 진행했거나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뭐 경고를 내렸건 진행한 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해보실 생각은 지금 없으시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 이제 야당 쪽에서 앞에서 대규모 시위 제명 관련해서 이제 시위를 계획 중인데 어찌 됐거나 시민들은 이거에서 뿌리는 나 있는데 의회는 그거에 반드시 못 미치고 있다고 좀 생각하는데 좀 시민들을 좀 다독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궁금한데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번에 의회 관련돼서 윤리특위 진행 과정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윤리특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내부에서 징계 심사, 뭐 윤리 심사를 어떻게 할지부터 내부 논의를 통해서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저도 그렇게 그냥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좀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번 이제 저도 이제 7월부터 후반기 의장이 돼서 여러 일들이 또 이렇게 의혹들도 뭐 제기되기도 했고요. 또 공교롭게 뭐 저의 그 가족에 대한 부분까지도 뭐 언급이 된 상황이어서 저조차도 좀 굉장히 좀 난처했던 뭐 그런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분명히 또 그에 적절한 그 정말 사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확인 역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 윤리특위 열린 것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인데요. 보다 시민 눈높이에 맞게 저희 의회 역시도 시민사회와 눈을 맞춰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일환으로서 시민사회가 요구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라든지 그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급적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자 이번 정례에 긴급히 개정안을 올렸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조속히 구성해서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더 많은 의견 교류라든지 다양한 의견 청취들을 통해서 보다 신뢰받는 의회가 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참석해주신 언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